저희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. 식당 한켠에는 숙식이 가능한 방도 있는데요. 그 방에서 숙식을 하며 일하시던 이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. 그런데 요즘 장사가 잘 되지도 않는 데다가 건물주가 건물을 팔 예정이라고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달라고 하더군요.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셔서 접어야 하나 생각하던 차라 잘 됐다 싶어서 폐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함께 일하시던 이모님께 죄송스럽지만 4월까지만 계시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오랜 시간 어머니를 옆에서 돌봐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터라 300만 원 정도의 퇴직금도 드리기로 했습니다. 알겠다고 하셨던 이모님께서 며칠 전에 어머니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셨습니다.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께 퇴직금을 일했던 연수만큼 주지 않으면 신고당해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안 믿으셨는데 자식인 제가 사업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잡혀 들어간다고 하니 문제를 만들기 싫어 주셨다고 합니다. 300만 원의 퇴직금도 사정이 급하다 해서 먼저 입금해드렸는데 500만 원을 더 받아서 잠적을 했습니다. 연락은 받지 않고 나는 일한 만큼 받은 것이니 그렇게 알라고 이 문자만 한 통 달랑 와 있습니다. 이 현금으로 뽑아서 드렸다고 하니 이체 내역도 남아있지 않아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.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어머님께서는 상심하셔서 알아누우신 상황입니다. 꼭 좀 도와주세요. 이런 내용의 상담 내용이 이제 접수가 됐는데요.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. 변호사님 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? 이 사연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유명한 노랫말 중에 서로의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상당히 사연이 맞습니다. 생각이 납니다. 예. 상담자님의 어머님께서는 우리 뭐 가족 같은 사이다. 서로 오랜 시간 돌봐주던 사이이니까 계산이 중요치 않은 사이야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정작 상대방께서는 근로자라고 봐야죠. 근로자께서는 폐업을 한다, 건물이 팔린다라고 하니까 벌써 퇴직금 계산부터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서 섭섭하시겠지만 뭐 인간관계는 계약관계가 항상 겸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정확히 짚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생각을 해서 내가 이만큼 좀 퇴직금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어머님께서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잠적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.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. 나는 일한 연수만큼 받은 것이니 정당하다.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모든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퇴직금이라고 해서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일을 하신 분들까지 퇴직금 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. 퇴직금을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한 주당 15시간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. 소정 근로시간 하면 또 헷갈리시죠? 쉽게 얘기하면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우리 한 주 이 정도는 일하기로 약속했어 소정했다라는 게 소정 근로시간인데 그 한 주당 약속한 근로시간이 최소한 15시간 정도 이상은 되셔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정도는 충분히 되셔야 됩니다. 계속 근로하신 시간이 1년조차 미치지 못하다면은 퇴직금 산정한 최소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죠.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분께서는 아마 일용직이니까 우리는 뭐 퇴직금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 퇴직금 분쟁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뭐 노동위원회를 간다거나 법원을 간다거나 할 때에는 일용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. 일용직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. 뭐 하루하루 일한 만큼 돈 받으시는 소위 이야기해서 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일용직이라 하여 퇴직금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.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 사이에 그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계속 근로기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시거든요. 사연에서 봤을 때에도 아마도 아무리 일용직 그 일당 주시는 관계라 하더라도 아마 추정컨대 퇴직금 산정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한 주에 일하셨던 보니까 숙식이 가능한 별도 방도 있으셨다고 하는 걸 보니 퇴직금 산정 기준에는 충분히 해당은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기준,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한 1년이 넘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모님이라고 칭하시는 그분은 아마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는 좀 있으신 것 같다라고
이제 덧붙여 주셨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 이모님께서 지금 거짓말을 해서 퇴직금과 500만 원을 더 이제 가져간 상황인데 증거가 있기는 합니다. 이제 그 돈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간 것이니까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이제 문자 내용 하나만 있고 실제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뭔가 이제 뭐 서류 계약서 같은 걸 작성을 한 것은 아닌데 이것도 증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일단은 주셨던 금액이 처음에 그분이 가져가셨던 금액 300만 원이 있고요. 또 별도로 현금 인출하셔서 주셨던 금액이 500만 원 정도인 건데 만약에 난 받았어, 난 줬어 라고 해서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자칫하면 500만 원 지불했던 것 아니면 300만 원 지불했던 것에서 증거 싸움에서 패소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. 하지만 지금 내용을 봤을 때에는 아마도 어머님이 돈을 현금 출금은 하셨을 것 같고요. 그 출금한 내역, 그 다음에 출금한 시간,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 그 근로자께서 나 일한 만큼 받은 것이니 그리 알라라는 문자를 보내신 시간을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일단 정황상으로 주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좀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네,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 지금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것이다라는 이 취지의 이제 문자 내용이 담긴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원래 예정됐던 그 퇴직금과 함께 추가로 이제 500만 원을 가져간 상황입니다. 그럼 그 돈은 사실은 그냥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일단은 퇴직금 산정부터 먼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퇴직금이라는 것은 계속근로 연수에다가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하여서 한 달 30일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곱하는 식인데요. 퇴직금을 산정을 한 후에 산출된 금액과 그 근로자가 가져갔던 금액을 비교해서 과다 지급하였다면 돌려받아야 될 것이고요. 만약에 부족하면은 퇴직금을 일정 정도 더 지불하셔야 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더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일단 상담자분은 굉장히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이모님 상대방을 사기죄나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. 글쎄요, 근로자분께서 이런 식으로 한 건 상당히 방법이 삐뚤어져 있고 다소 강압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서로 정당하게 정산을 하고 맞다, 그 금액 동의한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자발적으로 지불을 하고 이런 관계가 필요한데 먼저 돈을 가져갔다 아무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. 문제가 될 수 있지요. 다만 이제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설령 뭐 신고당해서 감옥에 갈 줄 알아라. 라고 했던 게 날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기망에 해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내용에 따라서 아마 협박은 가능할 것 같아요. 진짜로 감옥에 간다, 진짜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거야 라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. 따라서 공갈죄는 때에 따라서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공갈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 상담자분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혹시나 이게 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걸 부당이익으로 또 나를 고소하는 것, 어머님을 고소하는 것 아닐까라는 또 걱정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그렇죠.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 근로자가 볼 때에는 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어 라고 하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요. 근데 사안을 봤을 때에는 아마 건물도 팔리고 건물주도 이렇게 저렇게 나가라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악화된 경우 심지어 폐업까지 하신다고 하니 그런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부당해고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 상황상 폐업을 하시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건물주도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그 상황에 해당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도 뭐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앞서서도 변호사님께서 퇴직금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퇴직금 하더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좀 막연하게 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. 네, 고용주는 일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
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, 즉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꼭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서로 유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퇴직금 관련해서 사실은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뭐 노동자의 기준에 해당하는가라는 부분부터, 그리고 또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될까,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라는 이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, 이번 사연을 토대로 좀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. 이 상담자분 일단 퇴직금 산정부터 좀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